안녕하세요. 볼리TV 김정용입니다. 오늘은 서영욱 의원 없이 저희 풋볼리스트 기자 둘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 이적 시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창 루머들이 막 나오고 이제 오피셜들이 하나 둘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미드필더의 연쇄 이동에 대해서 저희 윤효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희원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머리가 네. 제가 실제로 본 게 좀 됐는데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네, 요즘 맞습니다. 그 스쿠터 타시잖아요. 네. 스쿠터라고 하면 안 되나요? 바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스쿠터입니다. 지금. 네. 실제로 스쿠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바람이 날려서 꼭 머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주는데 네, 파마를 한번 했습니다. 네, 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했는데 저는 의도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김판곤 예. 네, 전 위원장 스타일이냐고 판곤 물어봐서 스타일.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네. 김판곤 위원장보다 내가 낫다라는 강한 암시를. 멋있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젊고 트렌디하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 꼬이고 있죠? 네. 아무튼 판곤 룩을 네. 하고 윤영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영 기자가 저희에서 스페인 소식이 좀 강합니다. 스페인어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도 스페인에 좀 엮여 있는 이적설을 네. 얘기해 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랭키 더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랭키 네. 더영이 바르셀로나에서 메뉴로 간담한다 하고 시간을 좀 끌었는데 네. 지금은 확률이 많이 높아진 건가요? 지금은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 자로 좀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이적 시장 전문가의 로마노 기자가 트윗을 했습니다. 네, 트윗을 했는데 더영의 협상 진행 과정 자체를 전달을 했어요. 맨유가 전한 제안이 6,500만 유로, 이제 한국 돈으로 약 883억 원 정도인데 바르셀로나가 요구했던 원래 금액이 한 8천만 유로, 8,500만 유로 선이었잖아요. 그렇죠. 1,000억 원이 넘는. 네, 1,000억 원이 넘는 돈. 네, 근데 맨유가 이거를 추가 조항으로 좀 이렇게 맞추기로 했고 양 팀이 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을 로마노 기자가 전했습니다. 네, 로마노 기자가 굉장히 좀 공신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유럽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맨유 이적설이 좀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독은 많이 안 하지만 대신에 이제 히어리고를 띄워서 확인을 해주는 게 로마노 씨의 네, 역할로처럼 돼 있으니까 네. 이분의 얘기는 보통 틀리진 않죠. 네. 뭐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잘하지도 않지만 이분이 한번 얘기하면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8,500만 유로를 원래 바르셀로나가 요구를 했는데 메뉴가 옵션 포함으로라도 이걸 맞춰주겠다라고 네. 나왔다는 그런 얘기네요. 처음에는 사실 원체 이적료가 비싸고 네. 메뉴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메뉴가 이적료 수입이 거의 없죠. 네. 나가는 선수들이 다 네. 프리로 나가서 이적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메뉴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더영을 꼭 영입하고 싶어 하는 데는 지난 시즌 중원 문제 또 나간 선수들 때문에 중원의 보강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네. 보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뭐 계속 외신에서 나오는 거는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최대한 1순위 영입을 성사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포지션이든 1순위에서 2, 3순위로 밀리지 않고 네, 1순위들을 최대한 데려오겠다. 1순위로 데려오겠다고 좀 이렇게 천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테나 감독이 좀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신인 감독이죠. 네, 테나 신인 감독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원이잖아요. 최근에 인터뷰로 좀 환상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아약스에서 하던 그런 지배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플레이를 좀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수가 더영이잖아요. 네. 맨유가 지난 시즌 보면 중원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거든요. 사실 화려한 선수들은 많았지만 볼 점유율 52%, 패스 정확도 83%, 다 리그 6위 수준이고 딱 순위대로네요. 네, 딱 순위대로입니다. 네. 기회 창출이 408번에 약간 5위 정도 위치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좀 중위권 수준의 중원 퀄리티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원에서부터 좀 상대를 크게 압도해야 되잖아요. 아약스 그 테나가 축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영 영입에 좀 굉장히 좀 큰 의지를 보이면서 이적료도 최대한 맞추면서 이렇게 데려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그바도 이미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 이적이 임박을 했고 또 마티치 선수는 이미 로마로 떠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더영 영입에 목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폴 포그바, 네마냐 마티치 이런 테나와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던 이를테면 무리뉴 시절이나 네. 이럴 때 중용됐던 선수들. 사실 포그바 선수는 메뉴에 와서는 어느 감독과도 잘 맞진 않았죠. 네. 이런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후안 마타, 제시 린가드도 자유계약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더용이 미드필더 중에서 공격적인 편이니까 네. 넓게 보면 이런 자리도 다 보완을 해야 되고 네, 중원에 메울 구멍이 많은데 일단 고만고만한 선수를 열었다기보다는 진짜 확실한 선수
그렇죠. 하나를 네. 사온다. 그리고 아야스 시절에도 더영이 중심으로 그 중원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심이 되는 선수를 먼저 영입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영입해서 딱 맞춰야 되겠죠, 선수단을. 네, 메뉴의 아약스화를 꿈꾸는 테나 감독의 그 리빌딩 방향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팀은 이미 테나가 아약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 제자였던 도니 판더베이크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메뉴에선 거의 망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에버튼 임대를 갔다 왔지만 네. 테나가 왔으니까 판더베이크 입지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고 여기에 더용을 추가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완전, 네. 물론 챔스 4강에서 토트넘한테 지긴 했지만 네. 4강까지 갔던 그 중원을 복귀시키면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더용 영입에 큰 돈을 썼으니까 두 번째 미드필더는 이적료가 안 드는 에릭센으로 간다. 왜냐하면 에릭센은 클래스가 있고 돈이 안 들면서 아약스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고 나서 뭐 여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럼요. 덴마크 대표팀 가서도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좀 더용이 없을 때 또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더용이 메뉴로 간다면 잘할 것을 일단 기대할 수 있다. 비싸서 그렇지 오면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더용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너 좀 네, 나가라. 눈치껏 빠져라. 약간, 이러면서 네.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약간 등 떠미는 듯한 네. 그런 건데 바르셀로나가 일단은 차비 감독 입맛에 맞는 좀 선수를 꾸리려면 영입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용한테 약간 나가라는 식으로 이미 전 시즌부터 좀 그러기도 했고, 더용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도 드러내기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재정도 어려운데 최근에 이적설이 나오는 선수들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 뭐 호세 가야, 뭐 카를스 솔레르 그리고 비싸요. 리즈의 하피냐 뭐 이런 선수들이 비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 영입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최근에 뭐 아무리 중계권, 뭐 자회사 지분 판매하고 뭐 메인 스포츠서도 교체를 하고 하면서 돈을 좀 끌어 모았다고 해도 원체 가진 빚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이적 자금으로 이제 충당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뭐 일례로 라포르타 회장이 그런 돈을 끌어들였지만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뿐이다. 뭐 그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뭐 바르셀로나 상황을 좀 이렇게 정확한 비유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용 판매가 굉장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리빌딩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용 연봉 역시 좀 부담스러워서 덜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더용 연봉이 1,100만 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49억 원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꽤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번 시즌 남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이미 주급 삭감을 시킬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더용 입장에서는 더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득점인인데 돈도 더 깎는다. 월급도 더 깎는다. 그렇죠. 뭐 더용뿐 아니라 이 팀의 고액 주급자들의 연봉을 일괄적으로 다 깎고 싶다는 게 원래 바르셀로나의 정책이었죠. 맞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선수들이 뭐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유 이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는 대체자를 사야 되고 네. 대체자는 뭐 아까 베르나르도 실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보내는 거라면 더용보다는 싼 선수를 데려오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그 발렌시아의 솔레르 선수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레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좀 일찍부터 이미 개인 합의를 맺으면서 영입을 점 찍었거든요.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는 6월 30일 이전에 영입을 마무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2달 전에 4년 계약으로 좀 개인 합의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용이 나가면 발렌시아에 바로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방식인데 이적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적료가 2천만 유로, 약 272억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더용이 나가고 솔레르를 사도 한 뭐 6천만 유로 정도는 남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거를 또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다른 영입에 또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스타일상으로도 굉장히 두 선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차비 감독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발렌시아 입장에서 지금 그 FFP에 따른 그 장부의 지출과 수비를 맞춰야 되는데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재정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6월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21, 22 시즌의 장부 날짜가 끝나기 전에 선수를 몇 명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칼로 게데스 선수도 로마로 팔고 싶다고 하고 이런 다양한 그 선수 방출 루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 팀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고 솔레르도 바르셀로나가 너 니네 비싸게 판다고 나오면 우리 7월에 산다 이렇게 나오면 미안해 2천만 원에 줄 테니까 제발 가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솔레르의 기량에 비해서 더욱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를 바르셀로나는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솔레르 하면 사실 이강인 선수 있을 때 간접적으로 경쟁자였어요. 아 그렇죠. 이 선수들도 네. 공격적인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네. 뭐 중앙 공격형 측면 또 중앙 그냥 뭐 사사이의 중앙 미드필더 다 볼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나오면 이강인이 못 나올 때가 많아서 네. 사실 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팀 내에 1, 2등 유망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솔레르만 나오고 이강인은 못 나오냐 이거 좀 불만을 많이 가졌던 네. 네. 그런 선수인데 그런 솔레르가 발렌시아 1군에서 망했으면 더 배가 아팠겠지만 네. 그렇지는 않고 뭐 솔레르를 중용한 게 틀리진 않았다. 그렇죠. 잘 됐죠. 네, 현재 발렌시아를 넘어서 네. 스페인 대표팀의 주전으로도 발돋움을 하는 중입니다. 원래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었죠. 측면 자원이었어요. 오른쪽 윙어 역할을 주로 맡던 선수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좀 스피드로 직선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 중앙으로 좀 자리를 옮겼습니다. 되게 이강인 선수가 1군에 합류한 시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게 좀 경쟁이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밀린 건데 중앙에서 제대로 좀 실력 발휘를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기량이 터졌다고 봐야 되겠죠. 킹력과 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침투 능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있는 선수인데 2시즌 연속 11골을 넣었습니다. 어시스트도 5개, 8개씩 기록을 했으니까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꽤 좋은 선수라고 거의 봐야 탑급이네요. 되겠죠. 네. 네. 최근에 엘리케 감독도 좀 이런 거를 눈여겨봐서 발탁을 했는데 또 대표팀 가서도 골을 넣었어요. 네, 체코전에서 네이션스리그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이 선수는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좀 입지를 좀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FC 바르셀로나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대표팀화를 약간 의식적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앞서서 그 차비 감독 부임 이후 첫 이적 시장이었던 올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도 페란 토레스를 영입하고 아다마를 임대해 와서 뭐 결국 완전 영입은 안 됐지만 임대해 왔고 네. 모라타를 영입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팀에는 뭐 원체부터 있던 스페인 대표팀의 주전과 최근 육성한 선수들이 합쳐지면서 부스케츠, 페드리, 가비, 니코, 에릭 가르시아 등의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지금 스페인 대표팀의 중심을 쫙 잡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마케팅적으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런 상황 굉장히 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솔레르가 또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선수처럼 보이고요. 네. 사실 솔레르의 플레이 스타일은 효용 기자도 저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에 네. 모르겠지만 제야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루이스 엘리케 현 스페인 감독의 현역 시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엘리케 감독이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해 와서 뛰었는데 네.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차비 감독이 유망주고 네. 엘리케가 대선배였어요. 그런데 엘리케도 스페인 대표팀 미드필더 치고 아주 테크니션이고 공을 예쁘게 차는 건 아닌데 네. 열심히 뛰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네. 침투해서 골을 넣을 줄 알아서 엘클라시코 득점이 많아요. 결정적인 경기에서 네. 득점을 많이 하거든요. 솔레르가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대표팀에서 엘리케가 중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또 이 얘기를 좀 인정해 보면은 차비 감독도 엘리케 에너지를 겪어봤으니까 네. 저런 스타일의 선수를 어떻게 쓸지 잘 알겠군요. 어쩌면 보관이 있지 네. 않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용 선수도 바르셀로나에서는 침투 후의 마무리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네. 역할을 많이 맡아왔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1대1 대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뭐 나머지 가비, 뭐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솔레르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 바르셀로나 중원은 이제 3미들이 완벽하게 좀 스페인 선수들로 다 꾸려지게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죠. 뭐 나이대가 뭐 부스케츠 한 명이 노장이 있고 네. 나머지들은 쫙 유망주. 맞습니다. 솔레 선수도 데뷔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아직 25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젊은 중원을 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용의 대체자를 바르셀로나가 비교적 저렴하게 영입할 찬스를 잡았다. 네.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는 것이 그 선수가 양년의 이강인의 경쟁자였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두 선수의 이적이 맞물려서 둘 다 시간 문제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굉장히 답답해했던. 그래서 오는 거냐? 네, 바르셀로나가 너무 비싸게 부르고 선수도 시큰둥한데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했던 더용 영입이 마침내 성사 단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정황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게 아마 근래 나왔던 이적설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네, 올 시즌 중에서는 올 여름 이적 시장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건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더 화제를 모은 건들이 이적료가 싸요. 그렇죠. 루카쿠, 홀란 이런 게 이적료가 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적료나 뭐 화제성을 통틀어 봤을 때는 거의 탑급인 그런 네. 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재밌는 이적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도 뭐 서유원과 함께든 저희끼리든 많은 이적설들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빠. 꿀바.